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명예교수 김강호 박사님이 진행해 주시는 좋은 정부 만들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도 아주 재미있는 강의록을 만들어 오셨는데 제목은 법 경제의 산성토양에서는 가짜 정부밖에 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모레가 이제 경술 국치일입니다. 이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이제 합병되어 주권을 빼앗긴 우리로서는 굉장히 슬픈 날인데. 역시 그때도 좋은 정부를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국권을 잃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이 프로 자체가 이제 좋은 정부 만들기인데 왜 문재인 정부를 가짜 정부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쁜 정부가 아니고. 요새 가짜 뉴스가 하도 많은데 네. 가짜 뉴스의 산실이 이 정부예요. 네. 왜 가짜 정부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무슨 정책도 그렇고 법 집행도 그렇고 신의를 완전히 잃었는 정부가 과연 정부인지 네.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가짜 정부에서 산다는 건 참 슬픈 일인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걸핏하면 맞는 것도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고 그리고 펴는 정책마다 전부 반이승만. 예를 들면은 탈원전이나 한미 방위 그런 것도 전부 이승만이 만든 거에 대한 그 부정이거든요. 네. 네, 참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여튼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정부가 국민의 믿음을 사는 겁니다. 정말 거짓말 하지 말고 네. 이번 최근에 사태만 하더라도 초지일관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조국이라는 사람은 내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침마다 편법과 탈법에 밥을 말아먹는 사람 같아요. 네. 좀 지나치죠? 하여튼 본인은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불법과 적법 절차를 위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얘기를 네.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피해가길 잘하거든요. 자기 방어에 아주 능하고 그러니까는 편법과 탈법에 아주 능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법을 모르면 정부를 국가를 운영합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법을 알아서 정부를 바르게 운영한다는 그런 보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 조건까지는 될지 몰라도 필요 충분 조건은 물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제 보실 텐데 네. 그 X축에는 이제 인문학 공부한 분, 그리고 사회과학을 공부한 전 대통령, 그리고 X축에는 자연과학, 밑에는 공학.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인문학 쪽에는 철학하고 영문학, 그리고 인류학.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철학. 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철학. 국제 정치를 그래도 좀 하신 거죠? 물론이죠. 네. 다양한 분야를 아시니까. 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이 인류학, 네. 최기하 대통령이 영문학, 근데 인문학 쪽이죠. 근데 이쪽 사회과학 쪽으로 오면은 법이 사회과학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화. 그죠? 법학으로서 이제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학 계통이에요. 상학. 근데 상학이라는 게 이제 상업고등학교 네. 내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다닐 적에는 그때 상과대학입니다. 그 당시도 서울대학은 상과대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관악으로 이사 오면서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가 이제 나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상학을 한 분이 한 3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상고. 목포상고. 저기 부산상고? 네. 네. 부산상고 나오시고. 그리고 이명박 이제 대통령은 고대 상대 나오시고. 상대. 네. 그다음에 이학으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그죠? 세대. 박 대통령 포병 장교니까 이제 수학 그렇지. 잘하셨고. 이학.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학, 네. 전자공학. 이렇게 이제 표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서 대통령이 꼭 무슨 전공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법을
전공한 노무현 대통령은 뭐 좀 힘들었지만 그렇게 나라를 이 정도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대통령하고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가짜 정부로 정말 전략을 네. 옛날에 난 그 믿지 않지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나라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게 이완용이고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게 이승만이고 근데 왜 이승만은 왜 그러냐 미국에 도움을 청했다는 것 가지고 그걸 팔아먹었다고 표현하는 좀 지나쳤는데 지금 이 대통령은 멀쩡한 나라를 좀 완전히 구겨놓는 예?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로 만들어 놓는 이게 법을 한 사람들이 과연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 게재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제목이 법과 경제가 산성 토양이냐라는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경제를 한 분들도 장하성이나 김상조 이런 분들 뭐 다 훌륭한 경제학자인데 경제학도들은 경제사 안병직 뭐 이영훈 이런 분들을 빼놓고는 대개가 다 모델 빌딩으로 뭘 풀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델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노력밖에 할 줄 몰라요. 모델이라는 건 그런 리얼리티 실제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무슨 하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가지고는 이런 현대 사회는 물론이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도 이제 안 되겠다. 그렇죠. 이게 법과 경제학, 뭐 경영 이런 것들은 도구,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 역사와 시대에 대한 인식이 너무 구닥다리이고, 그리고 이 좋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논리와 통찰력, 그걸로 무장이 되고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뭐 이 소위 말하는 뭐 86세대들, 저 뭐 386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세대들이 그 학생 운동할 때는 자기 희생이 있었지만은 통찰력이 없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 이 정권을 유지하면서는 너무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사 정부 때 뭐 인권이며 뭐 자유 이런 걸 완전히 박탈당한 시대의 저항은 정의로웠어요. 네. 그건 뭐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너무 편협하고 기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보기 좁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 인식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현 정부 사람들이 뭐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사회주의 생산 양식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자본주의 생산 양식으로 시작되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바꾸어 놓으려니까 한미 군사동맹도 장착이 이 대한민국 시스템에 장착이 돼 있는 건데 있는데 그걸 다 빼가지고 전부 나사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는 몸만 작동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러니 이게 지금 무리인 거죠. 그래서 미국 어떤 언론인이 뭐 네. 저 우리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쓰진 않았다 그러는데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하는 거 보고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를 이제 파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봤지만은 국가가 자살하는 건 난 지금 당대는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쓰진 않았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결국 이렇게 잘못된 사회 전체가 국가 자체 틀어졌을 때는 이 교육 시스템이 그래도 또 교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처럼 적어도 우리 지금 20세기 대한민국에서는 PPE, 필라소피, 팔라틱스, 이코노미 복수 전공하고 좀 통찰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옥스퍼드 유니언이나 네. 옥스퍼드 보수 연합 지금 이제 총리가 된 그 누구죠? 존슨? 네, 잔슨. 네. 금발에. 네. 그 총리도 거기 출신이거든요. 네. 학생들이 모여서 아주 뭐 정치, 뭐 경제, 사회, 철학 이 모든 것을 뭐 현안 문제를 놓고 아주 깊이 있게 토론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이제 틀린 거에 대해서는 뭐 지적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아주 꾸준한 토론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쌓는데 이 우리는 뭐 전공 하나 대학 졸업할지가 하나 하고 나서는 없잖아요. 네. 토론을 훈련을 합니까? 상대 어려운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깊이 합니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저 현실을 봅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 정치인들 시장 바닥이나 다니는 게 다인데. 그 선생님께서 뭐 거의 뭐 20년부터 강조해오신 것이 이제 학제간 융합교육 이런 걸 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미국 뭐 스탠포드 대학 같은 데서는 문과생도 전부 다 코딩이라는 컴퓨터 뭐 프로그래밍 다 배우고 우리 서울대학교는 지금 과간에 이렇게 뭐 컴퓨터 공학 하겠다는 사람들 아이들 400명 500명 배우 문과생들도 오라 그래가지고 강의하고 그 공대생들도 뭐 와서 뭐 저기 뭐 정치학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칸막이를 딱딱 지금은 쳐가지고. 이제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코딩은 지금 초등학교부터도 이제 그런 이제 대세가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교육의 가장 기본이 뭐가 약점인가 하면은 그냥 세류에 따라서 뭐 전혀 근거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그러면. 네. 근데 그 기본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학문의 기본이라는 것이 형이상이고 철학과 수학이거든요. 네. 그러면 철학 수학을 하면서 코딩을 해야지. 네. 코딩을 그냥 무슨 장난으로 해가지고 뭘 꾸미는 데에만 익숙해지는 것 가지고는 나라를 운영하는 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것은 좀 뭐 그냥 반짝할 수 있을진 몰라도 모든 과학 이런 분야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이제 오늘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아까 원전 폐기 같은 것들도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에 그 그럼 원자력에 56년. 눈을 뜨고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는 것에 착안하셔가지고 시작을 했고 60년 길러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 상업용 원자로도 만들고 뭐 실험용 원자로 그리고 소형 원자로까지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데 그걸 없애버렸다는 게 정말 과학적 사고방식이 결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도 이 아침에 가장 현안으로 논의하는 정책이 안보가 아니에요. 에너지예요. 네. 에너지. 근데 이제 리차드 뮬러라고 하는 버클리의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뭐 수백만이 볼 정도의 인기 강좌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 이제 뮬러가 쓴 책이 Physics for the Future President라는 네, 미래 미래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 될 분들은 꼭 이거 읽으라고 선생님께서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저게 벌써 뭐 10년 전 책인데 네. 우리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인가 이렇게 미래라는 말은 빼고 이제 번역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얘기가 재미있는 게 9.11 테러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월드 센터가. 근데 그게 비행기 2대로 무너진 게 아니고 비행기가 부딪혀서 폭발, 연료 탱크가 폭발하면서 이 골절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철골이 녹아내린 네, 거죠. 철골이.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소방 쪽에서 911 거기에서 그 월센터 사고 나면서 즉시 1층에 구조 본부를 만듭니다. 예.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저는 위에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든 게 위험하고 뭐 우주 얘기도 뭐 합니다만은 이제 이분이 쓴 책의 내용에 5가지인 게 뭔가 하면 대통령을 하려면 테러리즘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네. 그 다음에 누크, 핵, 그리고 우주, 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온난화 이 5가지는 알아야지 대통령 할 자격이 있는 거다라는 요지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문 지식을 뭐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주변에 무슨 정책실장은 자꾸만 경제학도 갖다 놓는데 이제는 과학도 좀 옆에다 놓고 네. 그죠? 네. 물론 경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뭘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뭐 나라를 다 운영하는데 성공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좀 배가 고파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네.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5가지 이분이 이제 뮬러스가 지금 뭐 테러리즘이면 우리 같으면 이제 북한 저 핵 문제, 북한의 화학 무기들, 그다음에 에너지 같으면 원자력 정책, 뭐 이게 딱 들어맞는 이게 과학 국가를 이게 그 굴러가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 과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뭐 이공계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 1,000만 원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
이게 좀 근데 이제 군부 출신들 아까 잠깐 얘기한 육사 출신들은 공부는 이학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을 아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독재를 해서 이제 탈이었지만 그런데 하여튼 모든 걸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광범위한 지식을 토대로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법만을 내세우고 법대로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편의대로 법을 운영했고 네. 이번 사태도 보세요. 정말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자꾸는 법은 어긴 것이 없다라고 강변을 하는 이게 법학도들의 아주 상습범들이. 근데 선생님께서 평생 몸담으신 서울대학교에서 이번에 저기 환경대학은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갔는데 지도교수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추천한 교수님은 아무도 안 계시고 나는 거기서 엉터리가 벌어. 아니 나는 그가 누가 했는지 압니다. 네. 난 누가 했는지 아는데 내 공개를 안 하지만 네.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누가 결정을 했는지를 이제 곧 밝히실 겁니다. 예. 그 선생님이 이제 과학이 과학이 뛰어난 나라가 산업이 뛰어나고 선진국이 되는 건 정한 이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미신, 선동,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뻥뻥 나서 구멍이 나서 죽는다. 또 그리고 천안함 저 괴담들 그리고 저기 제주 강정에 해군기지 할 때 구럼비 바위가 무너지니까 해군기지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미신과 선동이 왜 이렇게 잘 먹혀드는지 원래 최초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네.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무당들. 예. 네. 근데 미국 사람들도 미신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과학 알고 합리적이고 사고 이성 하더라도 어디에 기대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건 강하지요. 그런 한편 정책이라든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이 이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의 주머니 속에 뭐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얼만큼 정보를 믿느냐 아닙니까? 네. 믿느냐, 믿어온 정부,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이제 믿어온 정부여야 하는데 법으로 이게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될 분들 미안하지만 이제 법 전공한 분들도 많고 경제학도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하여간 적폐청산은 좋은 것이었는데 70년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이 쌓아온 것들까지 다 그냥 지금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것에서는 좀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적폐의 아주 덩어리인데 총 집합체인데 적폐 청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아주 이번 일로 본질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적폐 청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제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정책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제에서 이런 걸 하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틀렸다는 거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경제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투명하게 이제 논쟁이 가능하도록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억지로 반대하면 이거는 너희들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 중에서 제일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 정치, 민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같이 가는 거를 이건 단칼에 넌 나쁜 사람, 우린 좋은 사람. 이게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목표는 뚜렷해요. 이 정부가 말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 예? 그거를 국민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쁜 정부는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 가짜 정부는 바로 잡기도 어렵고 계속 가짜만 양산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정부가 가짜 그러면 참 비극인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까지도 이제 이거를 부인하고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4.19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여튼 이름을 더 거명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 사태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이 정부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국정 운영을 해야지 모두가 삽니다. 선생님께서 뭐 한국 행정학계에서 뭐 태두시고 원로신데 선생님께서 그 지금 공직하는 분들한테 한 말씀 적어 오셨습니다. 공직을 맡는 자는 정직하고 정당해야 한다. 누가 뭐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떳떳해야 한다. 떳떳하고 당당해야 공권력에 권위가 선다. 시정잡배들이 하듯이 할 짓 다 하고 나서 큰 자리를 차지하면 나라를 위해 개혁을 위해 헌신한다고 큰소리친다. 이런 공직자들이 있어가지고는 바른 정부, 좋은 정부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감사합니다.